그때 호랑이 죽이는 거를 실패해서 추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호랑이를 찾았다. 범인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저팔계의 이간질이 성공해서 손오공을 쫓아내고 삼장 일행은 길을 재촉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 삼장이 배고프다면서 팔계한테 밥 좀 구해오라고 하죠. 걱정 마십시오 스승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팔계는 밥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저팔계는 밥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 노력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근처에 누워가지고 한숨 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사오정이 이 자식 어디서 혼자 밥 먹고서 누워있는 것 같다고,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장한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팔계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삼장이 사오정 말을 안 듣고 자기가 길을 찾아 나서게 되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장은 길도 잘 모르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길을 잘못 들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막 삐까번쩍해. 그래갖고 야 역시 난 럭키가이다 이러고서 삼장이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는 요괴들의 아지트였던 거죠. 범의 아가리로 들어간 꼴이었다. 그러니까 삼장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서 우와씨 이게 소리쳐서 친절하게도 잠자던 요괴를 깨우고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서천 가는 삼장법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는 요괴한테 붙잡히게 되죠. 그때 사오정은 잠자고 있는 저팔계를 찾아내서 면상 한 대 후려쳐서 깨우고 여기서 뭐하냐? 타박한 다음에 삼장한테로 돌아왔는데 아까 그 자리에 삼장이 없네? 말하고 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둘이 삼장을 찾아 나서는데 요괴 소굴을 발견을 하고 삼장을 구하러 들어가서 요괴랑 맞서게 됩니다. 요괴의 이름은 황포요괴라고 하는데 삼장은 황포요괴 집에 붙잡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건방진 요괴가 이상하게 변장하고서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괴가 아니었어. 진짜 사람이었어. 이 여자는 알고 보니까 근처 보상국이라는 나라의 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3년 전에 요괴한테 납치됐고 요괴랑 결혼해서 지금 애도 둘이나 낳고 살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가 풀어줄 테니까 아빠한테 가고 편지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삼장이 알았다고 하고는 편지를 받아들고 일단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주는 저팔계랑 사오정이랑 싸우고 있는 요괴를 불러요. 여보 이리 와봐요. 그러니까 황포 요괴가 나름 또 애처가 돼. 저팔계랑 사오정한테 야 잠깐 기다려. 와이프가 부르니까 금방 올게. 너네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공주한테 무슨 일이냐는데 공주가 자기가 예전에 좋은 남편 만나면 스님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낮잠 잘 때 어떤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 도와야 하는 스님이 너네 집에 있다. 너 지금 뭐하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집에 웬 스님이 묶여있더라. 이거 삼장 풀어주고 당신도 이제 그만 나이도 있고 그런데 밖에서 싸우는 거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요괴가 알겠대. 그러면서 저팔계랑 사오정한테 가가지고 야 너 스승 놔줄게. 그리고 야 싸우기도 귀찮다 이제 그냥 너네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팔계랑 사오정이 요괴가 살던 동굴 근처를 뒤져보니까 풀숲에 삼장이 숨어 있었네. 그렇게 극적으로 도망친 삼장 일행은 공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보상국으로 가서 임금님한테 편지를 전해주는데 임금님이 처음엔 의심을 하다가 편지를 받아 읽는데 머릿말에 아버님 잘 지내시지요? 임금님이 이걸 딱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는데 내용을 보니까 13년 전에 막 어쩌고 하면서 요괴한테 납치당해갖고 애 둘을 낳고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막 열받은 임금님이 주변 신하들한테 죄다 불러넣어. 야 누가 갈 거야? 당장 가서 내 딸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야 나 못 참겠다. 이제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아무도 안 나서. 요괴라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불똥이 삼장한테 튀기죠.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러지 말고 저희 편지를 가지고 온 삼장 법사한테 시키십시다. 듣자 하니 서천 가신다는데 가는 길에 요괴도 괴물도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신하들이 죄다. 그러니까 삼장이 사실 난 능력은 없는데 내 제자들이 조금 대단하다고. 이거 또 제자들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제자들 어딨냐? 왜 안 데리고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다른 게 아니고 얘네가 생긴 게 좀 못생겼어. 괜히 사람들 혼란스러울까봐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 생긴 게 뭐가 중요해. 어서 영웅 호걸분들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팔계랑 사오정의 외모를 보고 왕이 쓰러질 뻔합니다. 와 근데 솔직히 오바야. 삼장이 제자라고도 했고 그래봤자 뭐 팔계는 얼굴이 돼지얼굴인데 뭘 쓰러지기까지 해. 아무튼 임금님이 정신을 차리고서 저팔계랑 사오정한테 괴물을 잡아오라고 시키고 둘은 구름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괴랑 싸우는데 처음에 싸웠을 때보다 힘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삼장이 그 풀숲에 있었을 때는 삼장 버프가 있었대. 왜 그 삼장 주변에 도와주는 수호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안 보이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삼장이 없으니까 수호신들의 도움이 없어서 힘든 거였어. 그래서 이대로는 질 것 같았는지 팔계가 갑자기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야 이 돼지야 어디가? 이러면서
하면서 소리쳐보지만 결국에 사오정은 요괴한테 붙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요괴가 생각을 해보죠. 잠깐만, 분명히 삼장을 놔줬는데 얘네 둘 왜 왔지? 혹시 마누라가 뭔 수작을 벌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괴가 공주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가 수작질을 부려가지고 얘네 다시 돌아온 거지? 그러면서 사오정이랑 같이 삼자 대면을 합니다. 사오정이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공주를 구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주가 무슨 수작질이냐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상국 지나가는데 거기서 임금님이 13년 전에 잃어버린 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공주님 인상차게 하니까 임금님이 맞다 그러면서 너 잡아오라 그래갖고 온 거야. 공주님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요괴가 공주한테 미안하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내가 장인어른한테 인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가지 말라고 하죠. 당신 무섭게 생겨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황포요괴가 걱정 마십시오 하고서 미남으로 변신해서 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데 사실 자기는 13년 전에 호랑이로부터 공주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때 호랑이 죽이는 거를 실패해서 추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호랑이를 찾았다. 범인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삼장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호랑이가 서천으로 가는 스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을 잡아먹고는 스님으로 둔갑했다고. 내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삼장한테 물을 쫙 뿌리는데 삼장이 그걸 맞고 호랑이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까지 보니까 어떻게 했어? 임금님이랑 신하들은 막 삼장을 가두게 되고 요괴는 사이로 대접을 받는데 임금님이 방을 안 내줍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궁녀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밤새 놀아. 근데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장인어른 집에 가갖고 궁녀들이랑 밤새 술을 먹고 놀아? 근데 술이 웬수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놔버리고 거기 있는 궁녀 한 명을 붙잡고 머리를 뜯어먹어버림. 순간 궁궐이 아비규환이 되고 막 다들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삼장의 백마 옥룡이가 원래 용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궁녀로 변신해서 요괴 근처로 접근한 다음에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용기는 가상했으나 실력이 안 따라줘서 다리를 다치고 도망쳐서 말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 때마침 투덜거리면서 숙소 근처로 돌아온 팔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옥룡이가 팔개한테 말을 거는데 팔개가 깜짝 놀래. 삼장이랑 오공이 팔개하고 사오정한테 옥룡이가 용인 거 얘기 안 해줬나 봐. 얘네는 여행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옥룡이가 팔개한테 어차피 못 이기는 거 괜히 가서 폼 잡지 말고 화가산 가서 손오공 형님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개는 근데 자기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가겠어. 한 짓이 있는데 자기 죽어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옥룡이가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괜히 가서 사부님 붙잡혔다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삼장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손오공을 보고 싶다, 손오공을 찾고 있다, 요 얘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개가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화가산으로 가게 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화가산이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손오공이 왜 걸핏하면 화가산 간다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손오공을 만나서 형님 가십시다. 근데 손오공이 어떻게 했어? 안 간다지. 나 파문당했는데 내가 어딜 가냐? 그러니까 팔개가 옥룡이가 시킨 대로 사부님이 참는다고 말하는데 손오공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 뭐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 손오공한테 삼장 붙잡힌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사오정한테 여차하면 첫째 제자가 나라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그거 안 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팔개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거 말했는데 괜히 말했어요 형님. 요괴한테 오정이가 얘기하니까 요괴가 뭐 어쩌라고 제천대서 원숭이가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더 성질을 부렸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듣더니 아니 뭐하는 놈인데 건방지게 내 이름 듣고도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알았어 기다려. 그러고서 당장 들어가더니 숙소로 가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예전에 만들었던 호랑이 치마 이렇게 딱 동여매더니 화가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옷도 어디다 잘 둔 거 보니까 결국에 돌아갈 생각은 하고 있었나 봐요. 원숭이들이 대왕님 어디 가십니까? 더 놀다 가시지요. 내가 서천 가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뭔 소리야? 여기 온 거?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사부님이 포상으로 휴가 준 거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간다. 형 갔다 올 테니까 화가산 관리 잘해. 저번처럼 사냥꾼들한테 당하고 있지 말고. 그러고서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팔개한테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막 살아가지고 분명히 몸에서 요괴 냄새가 날 거래. 사부님 성격 깔끔하신 분이니까 씻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바닷물에다가 몸을 씻고 다시 쏜살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요괴가 사는 동굴에 도착했는데 요괴는 궁궐 갔으니까 동굴에는 없었고 동굴 앞에서 초딩 같아 보이는 아이들 둘이 놀고 있더래요. 왠지 요괴 자식인 것 같아서 얘네 둘을 붙잡는데 낯선 사람이 붙잡으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울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서 공주가 뛰쳐나오게 됩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손오공이다. 그러면서 자식들 돌려받고 싶으면은 내 동생 사오정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공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오정을 풀어주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셋이 다시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제 황포요괴 무찔러야 되잖아요. 손오공이 황포요괴를 약올려서 이쪽으로 유인하라고 합니다. 팔개랑 사오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붙잡은 요괴의 자식들 데리고 가서 궁궐로 간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사오정 풀어주면은 애들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보다 저팔계가 손오공한테 예리한 척을 하면서 형님 난 안 속아요. 우리한테 나쁜 짓 시켜놓고 발뺌 하려고 그러죠? 거기 가서 애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형님은 모르는 척 해갖고 우리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리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그래서 둘은 아이들을 데리고 궁궐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공주가 너 지금 뭐한 짓이냐고, 내 자식들 놔준다며 왜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라고,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사기 결혼 이거 다 무효로 만들어주고 요괴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괜히 싸울 때 방해되니까 어디 가서 숨어있으라고 하고 손오공은 공주를 변신해서 요괴를 기다립니다. 궁궐로 간 저팔계랑 사오정이 하늘에서 요괴 아이들을 휙 던져갖고 죽이게 되고, 그 때문에 궁궐은 또 시끄러워지게 되죠. 궁녀들 잡아먹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요괴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숙취 때문에 저팔계랑 사오정이랑 싸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일단 동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굴에 도착해서 보니까 공주가 삼장 제자들이 내 자식을 잡아갔다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었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 잊으십시오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울어서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를 위해서 요괴가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만들어 온 단약을 꺼내줘요. 근데 이 단약은 먹는 게 아니고 몸에 문지르면 상처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근데 또 그런 귀한 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공주로 변한 손오공이 그걸 보자마자 낼름 삼키게 되고 요괴랑 손오공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꽤 오래 싸우는데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괴가 도망치거든요. 손오공이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길로 당장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 부릅니다. 똑똑똑, 걔 누굽니까? 하니까 옥황상제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서 수소문을 하죠. 그 결과 동양의 세인트 세이야, 하늘의 별을 다스리는 28명 중에 한 명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어쩐지 28명 중에 한 명이 점호에 안 온 지 13일이 됐대요. 하늘에서의 하루는 지상에서 1년이니까 공주가 13년 전에 잡혀갔던 거하고 딱 맞죠. 근데 무단 결근이 13일이면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줘야지 먼저. 근데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이유는 옥황상제의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옥황상제가 당장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붙잡혀 와요. 그리고서 취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 사연이 있대. 공주는 원래 하늘에서 일하던 시녀였고 둘이서 썸 타던 사이였다. 사내 연애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나 자기들 일에 지장을 줄까봐 공주를 먼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자기도 요괴로 변신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근데 그럴 거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왔어야지. 그냥 무단결근을 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공주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옥황상제가 듣더니 알바야? 네가 공주를 사랑한 건 말건 날 귀찮게 해. 그래가지고 요괴는 태상도군한테 보내져서 불 때는 종으로 쓰이게 됩니다. 공주는 지상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옥황상제가 손오공한테 야 됐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잘 됐네요, 저 갈게요 이러면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하늘의 신하들은 손오공의 태도를 보면서 저 건방진놈 옥황상제한테 네네 이게 뭐냐고. 그리고 손오공은 무릎 꿇고 그러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뻣뻣하게 서 있다 하면서 궁시렁 대지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요괴를 퇴치한 손오공은 대접에 물을 받아오라고 하더니 한 모금 머금고 호랑이로 변한 삼장한테 푹 뿜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고, 삼장한테 거 얼마 가지도 못할 거 날 왜 쫓아냈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평소라면 빈정이 상했겠지만 결국에 나를 구해주는 건 손오공뿐이라는 생각을 한 삼장이 이제 네 말을 잘 듣겠다, 내가 나중에 불경 가지고 당 날아가면은 우리 오공이가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요거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할게, 요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서천으로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